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테크 대표 최요성입니다. 먼저 저희는 아직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큰 상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어떤 이유로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과 저희가 이제 특허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헬스케어 마켓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헬스케어 마켓에서 크로닉 디지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저희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과 저희가 ICT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피테크의 그 지식 재산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마켓을 막연하게 생각해도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익스펜디처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헬스케어 마켓은 진짜 비기스트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아래 보면은 글로벌 오토모티브나 텔레콤 시장이 작게 보일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이고, 10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는 걸로 2021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이 중에 40%를 US,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3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3위인데 1위가 이제 인도가 14억 한 2,800, 그리고 2위가 지금 중국이 14억 2,500 정도인데, 그 인구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헬스케어 서비스의 퀄리티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좀 병을 키워야지 지원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보험이 되어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인슈런스하고 코퍼레이트 인슈런스, 그다음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국가 서포티드 인슈런스들이 혼재되어 있고요. 특히 이 코퍼레이트 쪽에서 이 인슈런스를 운영하는 게 저희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이는 어떤 거냐면은 큰 기업들은 자체 인슈런스를, 직원들에 대한 인슈런스에 대한 펀딩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자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보험사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만 운영하고 자금 자체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코스트가 많이 들수록 그 회사의 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헬스케어 익스펜디처를 낮추려는 노력이 이 코퍼레이트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프라이빗 인슈런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의 헬스케어 구조는 아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저희는 만성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IH의 그 보고에 의하면요, 전체 헬스케어 익스펜디처 중에서 85%가 만성질환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합니다. 만성질환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저기 캔서라든지 크로닉 렁 디지즈, 하트 디지즈, 그다음에 키드니나 뭐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다이어베이트 망성 질환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질환들의 특징은 뭐냐면 병원 가서 그냥 치료를 해가지고 나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병원에 갔다 와도 꾸준히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병원을 찾아서 높은 의료 비용이 지불돼야 돼요. 그런 질환이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에서 높은 비용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의료비를 줄이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있을 때는 잘 케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관리가 되고 호전이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방치가 되고 이 질환이 다시 악화가 됩니다. 근데 미국 시스템에서 저희처럼 집 앞에 있는 동네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악화된 걸 갖다 방치하게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중증화가 돼서 병원을 찾게 되고, 또 고비용의 의료비를 물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이제 미국 의료계에서 애톰 하스피털이라든지 이런 여러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인 모니터링 자체가 인력이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다시 고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에서 애톰 모니터링을 갖다가 IC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비즈니스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피테크는 만성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의료기기 및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 만성질환에 필요한 의료기기도 만들고요. 특히 광치료의학을 사용한 기기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이런 형태로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벳 같은 경우는 RPM이라고 하죠.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혈당 측정이라든지 인슐린, 그다음에 우리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관리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운동과 함께. 그리고 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근육의 밸런스라든지 그러면서도 이제 페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에 대한 기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결국은 각각의 질환이 각각 다른 기저의 어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프리벤션과 매니지먼트와 트리트먼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트리트먼트이고요. 이제 애톰에서 프리벤션과 매니지먼트, 트리트먼트를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만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테크놀로지로 이제 PBM이라고 불리는 로레벨 레이저 테크놀로지, 치료 테크놀로지하고요. 그다음에 IoT와 센서, AI나 빅데이터, 메카니컬 엔지니어 이런 다양한 기술, 기술은 어디나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러한 만성 질환에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서 당뇨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뇨 솔루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인슐린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슐린을 맞을 때 바늘을 찔러가지고 매일 인슐린을 맞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고통인데 저희가 바늘 없는 주사기를 개발해가지고 바늘 없이 고통 없이 인슐린을 매일 주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개발 중인 건데 논 인베이시브 글루코스 메타인데 이거는 이제 스펙트로미터라고 하는 분광기를 활용해 가지고 비침식적으로 혈당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까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앱도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닉 페인은 PBM을 위한 페인 트리트먼트라든지 EMG 센서를 위한 밸런스 센서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캔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캔서를 치료를 못하지만은 캔서로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캔서 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되면서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홈 모니터링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RPM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그 건강 상태를 집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환자들이 다양한 환경 안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PBM이라고 흔히 불리는데 로레벨 레이저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애톰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료 효과가 있으면서도 위험이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솔루션들은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PBM은 지금 2000년 이후에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메디칼로 적극적으로 어플라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천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적으로도
단순하게 온열이나 마사지 치료가 아니고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가지고 광생물학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 케미칼리 활성화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몸이 스스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톰 솔루션으로 가장 좋은 저희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BM의 장점은 또 병원에서 하루 한 번, 두 번 치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치료해야지만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메인으로 타겟해가지고 지금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그 레이저라고 하면은 저기 왼쪽에 보시듯이 매질이 있습니다. CO2 메쇼, 인기야금, 야구 이런 매질을 통해서 그거를 공진을 시키는 공진기가 필요했고요. 그런 이유로 아주 큰 디바이스 형태로 해서 병원용 장비로도만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저런 공진기를 그 물질을 그 웨이퍼 안에 그로싱을 시켜가지고 저 공진기 자체를 반도체 손톱마다가 작은 반도체 칩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이게 보편화되면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으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고, 이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의 작은 형태의 기기가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도체로 만든 메디컬 기기들을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료계 허가도 받고 FDA하고 CE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든 모든 기기들은 블루투스나 이제 NB-IoT 같은 셀룰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한 인포메이션이 앱을 통해 가지고 사용 이력이라든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게 돼 있고, 그 앱을 통해 가지고 환자 관리라든지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출장 중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식재산권 쪽 관련된 PT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작은 회사고 이제 오래되지 않은 회사지만은 한 36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지금 한 28건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스타트업으로서 나중에 투자를 받는다든지 M&A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지적재산권을 염두에 두고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아이템이 있으면은 저희가 먼저 특허 리뷰를 해가지고 유사 특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하려는 방향하고 컴플릿이 나는 특허가 있는지를 먼저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경쟁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좀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특허 풀을 짜고, 이제 아이템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유사 특허로 해가지고 3개에서 5개 정도의 유사 특허를 해서 특허 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아까 이전 분들이 특허 IT 뭐 1등급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되게 부러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투자나 M&A를 하거나 이제 상장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고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은 이게 충분하게 프로텍티브가 돼야 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하나의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상표 중에 저희 그 헬스케어 플랫폼 이름이 패럴이라고 하는, 꽃잎이란 뜻인데 패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그게 상표로 등록해 있는데, 이제 허웨이의 그 서치 엔더리 엔진이 패럴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웨이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패럴 서치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저희랑 커플릿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김현장한테 연락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중재가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여러 변리사님들과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해줄 법률 서비스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저희가 그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됐는데 그쪽에서는 류를 바꿔가지고 패럴을 등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 저희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외국 같으면은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비용을 내고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분쟁인데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워킹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